가난이 죄인가요? 힘이 없는 것이 죄인가요? 하지만 세상은 가난을 힘이 없는 약자를 죄라고 말합니다. 30년 전 겨운 성공건설의 무리한 개발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 생을 마감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성공건설? 30년 전? 죽었다고? 말도 안 돼. 필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의 연인, 그녀의 허점을 찾기 위해 남몰래 잠입한 자리에서 한필승 회장은 30년 전 자신의 죄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 한필승 회장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앞에 나타난 김소혜, 그녀는 어떻게 굴지의 기업의 회장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까요? 둥지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안부 남겨주세요. 오늘 둥지극장에서의 시간이 여러분께 따뜻한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회장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지만 한필승의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68세의 그는 성공건설을 이끄는 자수성가한 건설사 회장이었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짓밟았던 남자 한필승.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외면했습니다. 그 희생 위에 세워진 회사라는 것을 그는 외면해 왔습니다. 그저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회사라는 자부심만이 그의 내면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아들 정우가 물려받아 대대로 이어가기만을 바랬죠. 그런데 요즘 회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개발 사업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 심기가 불편합니다. 요즘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삐걱거리네. 비서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회장님, 강동은행 쪽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필승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또, 뭔데 이번엔? 비서는 태블릿 PC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 대출 승인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누가 사사건건 일을 방해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누가?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자 한 여성의 사진이 뜹니다. 깔끔하게 빗어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유난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강동은행 대리 김소희입니다. 저희 재개발 사업 지역에 혼자 사시는 이덕순 할머니를 계속 돕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집을 안 팔겠다고 버티시는 바람에 필승은 사진을 확대해 들여다봤습니다. 겨우 이런 애송이가? 이 여자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가 막히고 있다는 건가? 예. 할머니 한 분만 수용하면 되는데 이 김소희 대리가 법률 자문까지 연결해드리면서 완강하게 버티고 계십니다. 필승은 태블릿을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즉, 세상 물정 모르는 애가 정의감에 불타올랐나 보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지켜봐.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필승은 다시 안경을 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계속 그 여자의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필승은 아들 정우를 저택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정우야,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우물산 회장님 막내딸하고 선봐라. 정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좀. 왜? 조건도 좋고 너한테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거다. 필승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를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저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다. 필승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그 여자랑 할 겁니다. 그제야 필승이 돌아섰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어느 집안 자제야? 평범한 은행원입니다. 은행원? 필승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어디 다니는데?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필승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내가 감추면 내가 못 찾을 것 같으냐?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못 찾으실 리야 없으시죠? 그래도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우야, 내가 지금 괜히 찾아가서 헤어지라 이런 말 마십시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그 여자 아니면 결혼 절대 안 합니다. 정우는 재킷을 집어들고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필승은 빈 응접실에 홀로 남아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손등엔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거친 현장을 누비며 생긴 상처였죠. 평범한 은행원? 말도 안 돼. 다음 날 아침 필승은 개인 비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우가 만나는 여자 알아봐. 사진까지. 알겠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필승은 창밖을 내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한테는 격이 맞는 사람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비서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자료 나왔습니다. 필승은 고개를 들었고 비서는 김소희의 신상과 사진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필승은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여자? 예. 강동은행 김소희 대리입니다. 필승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사진 속 여자는 바로 어제 아침 비서가 보고했던 그 은행원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방해하고 이덕순 할머니를 돕는다며 법률 자문까지 연결해주던 바로 그 여자. 필승은 사진을 책상에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절대 안 돼. 필승의 목소리가 회장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비서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필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등이 굳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의 머릿속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는 성공건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수백억이 걸린 사업이었죠. 그런데 그 사업을 방해하는 여자가 이제 아들의 연인이라니. 필승은 창밖을 응시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승은 고개를 돌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저 여자 신상을 샅샅이 파봐. 약점이 뭔지, 누굴 만나는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필승은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소희. 그녀의 눈빛이 사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필승은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 예사롭지가 않아. 그날 저녁 모든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필승은 비서를 통해 김소희의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식당, 만나는 사람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필승은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강동은행 근처 조용한 카페. 필승은 창가 자리에 앉아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5시. 비서가 건넨 자료에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은행 근처 카페에서 커피 구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카페 문이 열리며 김소희가 들어왔습니다. 늦은 오후 얼굴엔 피곤함이 약간 서려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 4잔을 주문한 뒤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필승은 그녀가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희의 테이블 앞에 섰을 때 그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소혜 씨.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지만 그의 금태 안경과 고급 정장,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필승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맞은편 의자를 빼어 앉았습니다. 소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누구시죠? 난 정우 애비되는 사람이요. 그리고 소희에게 필승건설 회장 한필승이라고 적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필승은 자켓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소희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시죠.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수표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1억 원. 소희의 손가락이 수표를 쥔 채 멈췄습니다. 1억? 내 아들 곁에서 떨어지세요. 필승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필승을 마주 봤습니다. 필승은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정우는 내 외동아들입니다. 성공건설을 물려받을 유일한 후계자죠. 그런 아들에게 당신 같은 여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소희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라니요? 재개발 사업 방해하고 법률 자문 연결해주고 겨우 은행 대리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서는 겁니까? 필승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돕는다는 그 할머니 결국엔 집 팔게 될 겁니다. 그게 세상 이치니까요. 소희는 수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필승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정우 씨와 제 관계는 돈으로 결정될 일이 아닙니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필승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김소혜 씨, 지금 내 제안을 거절하는 겁니까? 네.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순 할머니는 절대 집을 팔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끝까지 지킬 테니까요. 필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그건 제 몫입니다. 소희는 커피를 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필승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여자,
보통이 아니야. 그날 저녁, 시내 한 고급 일식집룸. 필승과 방기석 지점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방기석은 50대 중반의 배 나온 남자였습니다. 얼굴엔 아첨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렇습니까? 필승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방 지점장. 예, 회장님. 그 직원 하나 얻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필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얼마짜린지 몰라요? 방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법적으로 물고 늘어지는데 제가 어찌 대처할 도리가 없습니다. 필승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봐요, 지점장. 예, 회장님. 사람이 왜 이렇게 순진해? 필승은 방기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직원 약점 잡아서 쫓아내면 될 거 아니야. 방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없으면 만들면 되지. 필승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필승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방 지점장이야. 내가 당신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 잘 끝나면 당신한테도 좋은 게 있을 겁니다. 방기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꼭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같은 시각, 소희는 정우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 정우는 소희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가 정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소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우 씨, 응? 정우 씨 아버지. 성공건설 한필승 회장 맞아? 정우의 손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희야,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카페에서 만났어. 나한테 1억을 주시면서 내 곁에서 떨어지래.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속여? 회사에서는 후계자로 재개발 사업하면서 뒤로는 나랑 말순 할머니 돕는 척한 거야? 소희야, 나는 아버지와 생각이 달라. 너와 생각이 같아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 내 일을 도운 거야. 정우는 소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소희야, 제발. 소희는 돌아섰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희야, 나 진심이었어. 내가 한 모든 행동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너의 일을 돕고 싶었어.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나한텐 내가 성공건설 후계자인 건 말했었어야지. 소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미 신뢰는 깨졌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소희야. 정우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희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회장은 거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소희한테 돈 주면서 저랑 헤어지라고 하셨다고요? 그래, 그랬다. 근데 그 여자가 거절하더군.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필승은 천천히 일어나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정우, 정신 차려. 너랑 그 여자는 사는 세상이 달라. 게다가 우리 회사 사업 방해하는 여자야. 소희가 하는 일이 옳고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 모르시겠어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신 차려. 그 여자가 하는 일은 시간만 끌 뿐 결과는 정해져 있어. 필승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결국은 다 돈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정우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런 분이시군요. 현실을 직시해라, 한정우. 전 아버지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필승은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가슴 속엔 묘한 공허함이 번져갔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다고? 내가 누구 덕에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한 회장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필승은 비서로부터 한 장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김소혜 씨가 이번 주 토요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강연회에 연사로 나선답니다. 필승은 초대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강연자 김소혜 강동은행 대리주재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성장.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필승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신분 노출되지 않게 조용히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시내 한 대형 강연장. 필승은 갈색 중절모를 깊게 눌러쓰고 검은색 코트를 걸쳤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연장 맨 뒷줄 구석 자리. 필승은 팔짱을 끼고 앉아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강연장엔 200여 명의 청중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세대였지만 중년층도 꽤 섞여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할 연사는 현장에서 직접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강동은행 김소혜 대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김소희가 걸어 나왔습니다.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치마. 화장은 여전히 옅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소희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은행에서 근무하는 김소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강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 쫓았을 때 벌어지는 폐해, 그리고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상생하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승은 중절모챙을 더 깊이 눌렀습니다. 소희는 화면을 하나 띄웠습니다. 낡은 주택가 사진이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외곽의 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덕순 할머니라는 분이 혼자 살고 계십니다. 청중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그 집에서 사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식을 키웠고
이제는 홀로 남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사십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설회사가 찾아왔습니다. 재개발을 위해 집을 비우라고 했죠.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제시하며 서둘러 떠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보상금으로는 할머니 동네에서 집을 구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필승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거절하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추억이 깃든 동네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하셨죠. 소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건설회사는 할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집 주변을 공사 장비로 둘러쌌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을 부술 것처럼 말이죠. 필승의 손이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고객이신 할머니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법률 자문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소희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어느 노부부가 웃고 있는 시진이었습니다. 필승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소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던 노부부는 30년 전 겨울 성공건설의 재개발 사업으로 판잣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급하게 얻은 집은 연탄 보일러가 고장나 있었고 두 분은 그의 가장 추웠던 한파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필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공건설? 필승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죽었다고?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명 트럭에 태워서 이사 보냈는데 소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건설회사는 노부부를 강제로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한겨울이었죠.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필승의 눈앞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93년 겨울, 눈발이 날리던 그날, 젊은 자신이 현장 과장 완장을 차고 소리치던 모습. 어르신들, 이제 그만 나가셔야죠. 보상금을 받으셨으니 비워주셔야죠. 우리 집이요. 여기가 우리 집이란 말이요. 할머니의 울부짖음. 아니, 이제 이 집은 회사 겁니다. 보상금 다 드렸잖습니까? 보따리를 든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 젊은 양반, 우리 딸 찾아올 때까지만. 우리 딸이 5년 전 집을 나갔어. 우리가 가버리면 우리 딸은 돌아올 집이 없어진단 말이요. 안 됩니다. 오늘 당장 나가셔야 합니다. 그날의 기억이 필승을 스쳐 지나갑니다. 필승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강연장을 울렸습니다. 그 노부부를 그렇게 거리로 내쫓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보다 이익이 앞설 때 세상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 뒤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쌓아 올린 성공 아래 누군가의 눈물이 고여 있지는 않은지, 청중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소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 강연자 김소희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필승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필승은 중절모를 벗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연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필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차 빼. 필승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비서는 필승을 부축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 앉은 필승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30년 전 그날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발 속에서 울부짖던 할머니, 보따리를 든 채 떨던 할아버지. 필승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비서는 룸미러로 회장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 비서, 이 자료에 있는 내용 사실관계 파악해서 보고해. 우리 회사, 아니 성공건설이던 때 1993년 재개발 당시 자료 모두 집으로 가져와. 오늘 당장. 필승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필승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철거 현장 일지 마이너스 1993년 12월 23일 12번지 박만식 72, 김말순 68 노부부 마이너스 오전 10시 30분 강제 이주 완료. 트럭 기사에게 임시 거처 마련 지시 및 비용 지급. 하단에 자신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또박또박 적힌 한 필승.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1993년 12월 25일자 일보. 구석에 작게 실린 기사였습니다. 쪽방에서 노부부 동사. 연탄 보일러 고장이 원인. 필승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탄 보일러 고장으로 냉골이 된 방에서 밤을 보내다 저체온증으로 사망.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성공건설 내부 보고서 마이너스 1993년 12월 26일 12월 24일 새벽 본사 재개발 현장에서 이주된 박만식 72, 김말순 68 노부부가 쪽방에서 동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필승은 계속 읽었습니다. 조치사항 언론사 접촉 차단 완료. 사건 기록 최소화. 현장 책임자한 필승 과장 징계 없음. 회사는 알고 있었어. 필승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검 기록. 특이사항 남성 피해자의 손에 노란색 리본 발견. 딸아, 엄마 아빠 여기 있다. 꼭 돌아와라라는 문구 확인됨. 필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서재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야. 저도 그 강연장에 있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위 강연 듣는다고 갔다가 아버지가 구석에 앉아 계신 거 봤어요. 필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노부부 이야기. 그게 진짜예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정우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필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우야. 그건 뭐예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필승은 책상 위의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실이다.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우야,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딸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강제로 쫓아내신 거예요? 정우는 책상을 쾅 쳤습니다. 필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뭘 몰랐는데요? 그분들이 돌아가신 줄 몰랐어. 난 트럭 기사한테 제대로 된 곳에 모셔다 드리라고 했어. 돈도 줬어. 필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 정우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래, 몰랐어. 회사가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어. 그래서요? 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몰랐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분들을 집에서 쫓아낸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내 일이었어. 회사 일이었다고. 필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했어. 가족을 책임져야 했어. 너를 키워야 했다고. 그래서 남의 부모를 죽인 거예요? 정우의 말에 필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죽었잖아요. 아버지 손에.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됐잖아요. 제대로 된 집을 알아봐 드렸으면 됐잖아요. 정우야. 근데 아버지는 실적이 중요하니까, 회사 일이 중요하니까 그냥 쫓아내신 거죠? 정우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모르는 척하고 사신 거예요? 필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 회사가 숨겼어. 그만하세요.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변명 그만하세요. 몰랐다고, 회사 탓이라고 그렇게 발뺌하지 마세요. 정우야, 나는 아버지는 그냥 인정하기 싫으신 거잖아요. 정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아버지가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짓밟았다는 걸. 필승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정우는 책상 위의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흑백 사진이 보였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 이분들은 아버지한테 뭐였어요? 정우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방해물이었죠? 빨리 치워야 할 장애물?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이분들이 사람으로 보였어요? 필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전 이제 아버지를 모르겠어요. 정우야, 제가 알던 아버지는 엄격하지만 원칙적으로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힘들게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네요. 정우야, 제발. 아버지는 그냥 남을 짓밟고 올라선 사람이었어요. 정우는 돌아섰습니다. 정우야, 어디가? 필승이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우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정우야, 아버지 말 좀 들어봐. 이제 아버지 말 안 듣고 싶어요. 정우는 필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 다신 아버지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아버지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둘 거예요. 이 집도 나갈 거예요. 전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정우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우야. 필승이 뒤를 쫓았지만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마이너스. 필승은 빈 서재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우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필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억짜리 건물들, 그가 세운 빌딩들, 그가 쌓아 올린 제국. 외동아들 하나 바라보며 그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대대로 장성한 기업을 이루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필승은 벽을 올려다봤습니다.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자수성가 경영인상, 올해의 건설인, 사회공헌대상, 존경받는 기업인. 필승은 첫 번째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유리가 깨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필승은 모든 액자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쓸모없어. 필승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68년 인생.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아들의 존경, 사람으로서의 양심, 행복. 필승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겉만 번지르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화려한 외양 뒤에 썩어가는 내면을 숨긴 채.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였어. 성공하는 괴물이었어. 필승은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이 죽였을지도 모를 두 사람.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필승의 인생에서 빛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정우는 차를 몰아 소인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밤새 소희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7시, 소희의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한 소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앉아 있는 정우를 발견했습니다. 정우야?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소희야.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어? 소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응, 나 집 나왔어. 뭐? 어젯밤 아버지랑 싸우고 나왔어. 다신 안 들어갈 거야. 정우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소희야, 나는 우리 아버지와 달라. 나는 정말 너랑 말순 할머니를 돕고 싶어서 도운 거야.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소희야. 소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를 속인 건 너잖아.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속인 게 아니야. 아니면 뭔데?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가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어. 그냥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미안해. 근데 재벌집 아드님이라고? 재벌집 도련님이 나 가지고 논 거 아니야?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범한 은행원 여자 좀 도와주고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할머니 쫓아내려는 회사 후계자였잖아.
아니야, 소희야. 나는 정말 됐어. 소희는 정우를 밀어냈습니다. 이제 그만해. 나 출근해야 해. 소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소희야, 내 진심은 진짜야. 하지만 소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우는 다시 소희의 집 앞에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오후 7시, 소희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앞에 서 있는 정우를 보았습니다. 또 왔어? 소희야. 정우가 다가갔습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방울, 두 방울, 그리고 곧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돌아가, 정우야. 소희는 우산을 펼쳤습니다. 안 돼. 너랑 얘기 안 하면 못 가. 정우는 빗속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소희야, 제발 내 진심을 믿어줘. 정우야, 내가 집에 대해서 말 못한 거, 처음엔 내가 나를 멀리할까봐 말하지 못했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벌집 아들이라고 하면 넌 분명 나를 다르게 봤을 거야. 난 평범하게 사랑하고 싶었어. 빗물이 그의 눈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다음은 떳떳하지 못해서였어. 뭐가? 내가 말순 할머니를 돕고 있는데 할머니를 내쫓으려고 하는 건 우리 회사니까.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 내가 할머니 편에 섰는데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를 쫓아내려 한다고.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정우는 소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싫어. 회사도 싫어. 그 모든 게 다 싫어. 정우야. 근데 나한텐 너밖에 없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소희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 연락하지 마. 소희야, 제발. 소희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빗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희야.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야.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는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그는 오열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소희에 대한 미안함, 자신에 대한 자책,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흘러갔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 검은색 차 안 한필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빗속에서 무릎 꿇고 우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 가보시는 게... 아니, 필승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필승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오열하는 아들. 필승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아파하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가로막았어.
필승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물려주려 했던 회사, 내가 평생을 일궈온 성공건설, 그게 내 아들에게 자랑이 아니라 치부였어. 필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내 회사가 부끄러운 거야. 내가 부끄러운 거야.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68년을 살면서 필승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뭘 남겨준 거지. 정우를 바라보는 한 회장을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회장님, 필승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자. 회장님, 도련님이 가자고. 필승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아이 앞에 내가 나타나면 더 힘들어할 거야. 비서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필승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빗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아들의 모습. 정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되돌려 놓을게. 차는 빗길을 달렸습니다. 그날 밤, 필승은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엔 여전히 깨진 액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필승은 그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구두 밑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는 창가에 섰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지? 화려한 서울의 야경, 그가 세운 빌딩들, 그가 쌓아 올린 제국.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아들은 떠났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를 막았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뭘 위해 산 거야?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필승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소혜 씨, 미안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68년 인생,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 이제야 필승은 깨달았습니다. 되돌려 놓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소희가 강연장에서 말하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꾸어야겠다고요. 다음 날 오전 9시, 성공건설 본사 대회의실, 임원들이 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회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다는데 무슨 일이야? 글쎄, 나도 갑자기 연락받았어.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필승이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십시오. 필승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모든 재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합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조용히 하십시오. 필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처리하는 일에서 그 어떤 희생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임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익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였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필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성공건설은 새로운 슬로건을 갖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썼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 우리는 이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회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프로젝트 즉시 중단합니다. 회장님, 그건 수백억이 걸린 중단입니다. 필승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말순 할머니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머니 댁에 사시게 합니다. 회장님, 그러면 우리 손해가 손해? 필승은 비웃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람들에게 입힌 손해는 생각 안 하십니까? 임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자 부서로 돌아가서 제 지시를 실행하십시오. 필승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오후 2시, 필승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차 준비해. 강동은행으로 간다. 예, 회장님.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김소혜 씨를 만나러 간다. 예. 첫 만남에서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을 사과하고 이말순 할머니 건을 백지화할 것임을 전하려고.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필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은 잘못이 없으니 아들을 만나달라고 부탁하려고. 회장님, 가자. 오후 3시, 강동은행. 필승이 은행 로비로 들어섰을 때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이 한쪽에 모여 있었고 그 앞에는 방기석 지점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김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김소희 대리, 방기석의 목소리가 은행 안을 울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은행 돈을 횡령할 수 있어? 필승은 멈춰섰습니다. 횡령? 지점장님,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 당신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됐다고. 그건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조작? 증거를 조작했다고? 방기석은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은행에 있다는 게 수치야. 방기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희의 뺨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뺨이 아니었습니다. 필승이 방기석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누구야? 방기석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필승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필승은 차갑게 방기석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내 며느리 될 사람한테 누가 손을 대? 필승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방기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소근거리며 말했습니다. 김소희를 쫓아내라고 하셨잖습니까? 주변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필승은 방기석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방 지점장. 예. 회장님. 없던 일로 하게. 예. 방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불찰이었네. 필승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게. 회장님, 그게 무슨... 못 알아듣겠나? 필승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소의 대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조작된 증거를 없애라는 말일세. 방기석은 놀라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필승은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희는 필승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필승은 소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성공건설 회장이 은행 대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광경. 처음 만났을 때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 사과드립니다. 필승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말순 할머니 건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계시는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필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예, 정우는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 편에 섰던 아이입니다. 필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배신하면서까지 당신과 할머니를 도우려 했던 아이입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필승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필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변하신 건가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 오늘 당장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필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필승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제가 저질렀던 일들, 그것들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소희는 필승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정말 잘못이 없어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정우가 제 편이었다는 거. 그럼 생각해 볼게요. 소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필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이 은행을 나설 때 그는 뒤돌아봤습니다. 소희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필승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야. 진짜 시작이야.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 댁으로. 예,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필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과 양심으로 사는 삶.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필승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노부부의 가족 사진.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은행을 나선 필승은 차에 올랐습니다. 이덕순 할머니 댁으로. 예, 회장님. 비서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필승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사과를 해야 해. 30분 후 차는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 멈춰 섰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필승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작은 단층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낡았지만
마당엔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습니다. 필승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이덕순 할머니였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필승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필승건설 한필승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필승건설? 예. 할머니를 괴롭혔던 그 회사 회장입니다. 필승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추운데 밖에 서 있지 말고 들어와요.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필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겸 작은 거실. 할머니는 필승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필승은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더니 잠시 후 된장찌개와 밥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할머니, 저는 저녁 시간이니 밥이나 한 끼 들고 가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필승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필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이고 젊은 양반이 왜 눈물을. 할머니는 조용히 말하며 휴지를 건넸습니다. 필승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알아요.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알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필승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할머니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밥 식어요. 필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젊은 사람이 노인네한테 그렇게 싹싹 빌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밥 드세요. 필승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필승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할머니, 앞으로 잘하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필승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필승은 할머니 댁을 나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응. 필승은 차에 올랐습니다. 30년 전, 1993년 12월에 돌아가신 박만식, 김말순 노부부. 예. 그분들 묘소를 찾아봐.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시립공원묘지 무연고 합동묘역 3구역에 계십니다. 고맙네. 지금 바로 가세. 예, 회장님. 1시간 후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필승은 비서와 함께 무연고 합동묘역을 찾아갔습니다. 3구역.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필승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고 박만식, 고 김말순. 필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필승은 비석 앞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필승은 오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만 더 기다려드렸어도, 제대로 된 집을 알아봐드렸어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는 바닥을 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필승은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필승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승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1년 6개월 후 필승건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 로비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 재개발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되었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승건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상생 커뮤니티 센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 필승은 이 센터를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개관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필승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센터는 우리 회사가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필승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센터의 첫 번째 행사가 있습니다. 필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센터 옥상 정원, 아름다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한정우와 김소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덕순 할머니도 왔습니다. 소희의 은행 동료들도 왔습니다. 정우의 친구들도 왔습니다. 필승은 신랑 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소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필승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정우와 소희가 행복한 얼굴로 행진합니다. 필승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야,
행복해라. 아버지가 못 이룬 것을. 너는 이뤘구나. 피로연이 끝나고 필승은 혼자 센터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벽면에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센터를 1993년 12월 24일을 기억하며 고 박만식, 고 김말순 두 분께 바칩니다. 필승은 명패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제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 행복하게 살 겁니다. 제가 이제라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필승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우였습니다. 소희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우는 필승에게 다가와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달라지셔서 너무 좋아요. 필승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소희도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하지. 필승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을 받아줘서 정말 고맙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필승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68년 만에 그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과 사랑으로 얻은 행복이었습니다. 둥지극장이 준비한 오늘의 영화는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하게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외롭고 적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친구 같은 둥지극장이 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둥지극장이었습니다.